38페이지에 20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20번 갑이 A 행정청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A 행정청은 허가를 불허하면서 그 근거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신청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했다. 이러한 불허가 처분에 이유 제시 흠결에 하자가 있는지 논해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는 것은 이제 임야 지역이나 산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깎아서 여기 어떤 구조물을 지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 지역이 아마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었었나 봅니다. 그러면 A 행정청이 허가를 불허할 수는 있어요. 허가를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해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데 왜 허가를 불허했는지에 대해서 이유 제시를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써주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여기에 형질 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린벨트 지정을 한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허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도시계획법이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불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있대요.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몰아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답안지 쓸 때 하자가 있다라고 몰아가야 그 답안지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요령입니다. 그러면 1번 이게 본격적으로 이거는요. 제가 이제 요 문제집에서 처음으로 이런 형식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의 소재 케이스형 문제는 원래 이렇게 문제의 소재 또는 문제의 제기 또는 쟁점 이런 유형의 이런 유의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따라서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출제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출제자가요, 채점자가 요 문제의 소재 칸만 딱 보면 얘가 이제 문제 의식이 있구나, 정확히 쟁점을 알고 있구나라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써놓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뒷부분에 대한 인상이 좋아져요. 첫 번째, 이유 제시. 이러한 처분 자체가 요 문제에 있는 요 사안이 과연 이유 제시가 필요한 사안이냐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거지. 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웠어요.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형질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다. 당연히 왜 그런지 이유 제시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이 요 사안에 이것이 절차상 하자인지의 여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냐? 무엇이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를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도시계획법이라고만 써준 부분이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하자에 해당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하자인 경우 이러한 처분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절차상 하자인 경우에 대법원은 대개 취소사유로 봅니다. 처분의 효과가 이제 무효냐 취소냐 이런 걸 논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 절차상 하자가 나오면 하자의 치유 부분을 좀 살짝이라도 써주는 게 좋아요. 하자 치유에 대해서 하자의 치유가 과연 가능하냐 이러한 것이 문제다라는 걸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돼요. 여기 맞춰서. 첫 번째는 이유부기. 요 이유 제시의 의의에 대해서. 이유 제시가 뭐냐에 대해서 써주면 됩니다. 개념, 기능보다 뭐라겠죠? 이유 제시의 이유 제시의 필요성 기능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유 제시 개념. 네. 상대방에게 아까 한 거죠. 여러분 전 시간에 했습니다. 이유 제시 이유를 이런 처분을 하게 되는 사실적 근거, 법적 근거 등을 밝히는 것이 이유 제시다. 그리고
모든 처분, 침익적이건 수익적이건 복귀적인 간에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이러한 이유 제시를 해야 될 것이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유 제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행정청 입장에서 자의적인 행정을 억제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복의 편의를 주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심리 부담을 이제 감경하고,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과연 이러한 경우 지금 이 사안이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거냐,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생략 여부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상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써주면 돼요. 뭐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신청한 그대로,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경미한 쪽에서 상대방이 이것을 알 수 있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요. 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죠. 결론을 내려야 돼. 사안의 경우는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 지금 이것이 신청한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그지? 굳이 이유 제시하지 않고 그냥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없어요, 여기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걸 명백히 알 수 있는 거냐. 단순하거나 반복한 사안도 아니에요. 반복적인 것도 아니에요. 산림 형질 변경 허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게 경미한 사항도 아니지. 따라서 이것은 어느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제시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결론 내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유 제시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 다음에 4번. 자, 아까 문제의 소지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려면, 그러면 이유 제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를 하지 않느냐로 논리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유 제시의 구체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 제시의 구체성은 어느 정도인데 이 경우는 구체적이지 않다. 필요한 정도만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1번 보면 이유 제시의 내용과 정도. 이유 제시는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처분이 원인된 사실, 그 다음에 내용, 법적 근거 등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이유 제시는 처분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재량 처분인 경우는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죠. 재량 처분인 경우는 구체적인 재량 고려 과정을 알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재량 고려 과정이라는 것은 재량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될 이익들을 적절하게 비교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가 강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는 그러한 고려 과정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불이익한 처분인 경우는 수익적 처분인 것보다 그 이유 제시의 정도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침익적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니까 구체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이유 제시의 정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아는 판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주류 도매업이죠.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 사건. 어떤 거래로 인해서 이러한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또한 그 처분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한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요 문제에서는요, 요 2번에 있는 그런데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좀 특이한 판례를 여기에 등장한 특이한 판례. 자,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해서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인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한다 이거야. 신청. 여기 신청서, 민원인이 신청서를 낼 때 도시계획법 제 몇 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청서 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그 결정서가 나오겠죠. 이러한 네, 검토를 해가지고 뭐 허가 거부다. 여기에 이제 허가 거부의 이유를 밝혔어요. 이유를 쭉 밝혔는데 이 상대방이 신청을 했던 상대방이 이 이유를 읽어보고서 아 내가 왜 허가가 거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만 있다면요 이런 근거 조문 있죠. 이런 근거 조문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근거 법률의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래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인허가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사자가 즉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 그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까지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야. 자, 그러면 사안의 경우는 어떠냐 해가지고 3번 사안의 경우를 써줘야죠. 이 경우는 과연 뭐냐? 원래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 위배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어. 그냥 그저 도시계획법이라고 했죠. 따라서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엔 지금 문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처럼 이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 정도로만 밝혀줬으면 굳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라고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의 초지정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라고 정확히 쓰지 않고 그저 도시계획법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다만 아까 그랬죠. 요령이 이제 답안지를 더 많이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만 여기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겠다 이거야.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처분 사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전제하고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럼 이제 더 쓸 말이 생기는 거지. (5번에) 보면 그래서 이유 제시가 결여된 처분의 효과.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안 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 조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유 제시하자. 이유 제시하자라는 건 뭐라고? 하자. 이유 제시하자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누락했거나 이유 제시 생략 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청했는데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 말합니다. 이유 제시하자의 효과는 취소 사유로 되게 본다. 판례가. 그리고 또 이유 제시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제, 치유 가능성 문제를 여기다가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 안 되고요. 사후 보완이 가능하냐, 하자가 있을 때 사후 보완이 가능하냐 문제다. 그래놓고 우리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지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상대방이 불복을 결정할 수 있고 불복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기까지는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행정쟁송 제기 시설이죠. 이 정도 하면 되고 아까 처음에 답안지의 첫 부분에 1번에서 문제의 소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안지도 일종의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이니까 균형 있게 하려면 아까 문제의 소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문제의 해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결론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과연 이유 제시가 필요했느냐라고 보겠다고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유 제시가 필요한 처분이더라. 그런데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제?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이 처분을 위법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면 이는 이유 제시의 하자지요. 이유 제시 흠결의 하자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된다. 단 하자의 치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써나가야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문제들은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출제자가 원하는 걸 써야 돼. 그걸 정확히 알아서. 자기가 안다고 해서 아는 부분만 막 잔뜩 확대해서 쓰면 안 돼요. 조금 전 문제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이걸 많이 쓰면 안 돼요. 각 항목마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서 문제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뭔가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러한 차이점을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번을 같이 보죠. 갑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어. 갑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업으로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됐어요. 이에 대해 갑은 구청장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처분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한 거, 이게 밑줄 치고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대.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거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이유는 있었죠. 청소년을 유흥접객업으로 고용했다. 근데 그런 사실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영업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할 때는 몇 월 며칠,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직 미성년자인 김아무개를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접객업으로 고용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이제 일을 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처벌한다. 이런 식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갑의 입장에서 보니까 처분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행정심판까지 거쳤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 읽어봅니다. 이 소송의 심리 중에 피고가 노원구청장이죠. 원고의 주장대로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를 행정소송 단계에서 충분히 제시하였으므로 아마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다가 얘기했나 봐요. 그 당시에 요 어떤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주장은 타당한가가 이제 결론이죠. 피고의 이 주장은 타당한가. 21번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 교재에다가 이렇게 썼죠. 설문은 실체법상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 흠결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의 문제이다. 사안에서 이유 제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만약 치유된다면 그 치유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문제된다.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보기 좋게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 사안은 이유 제시가 필요한 처분이냐? 필요한 처분이겠죠. 이걸 이제 간단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제시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
하자의 치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사실 이제 이게 핵심이긴 하죠. 왜냐하면 문제 맨 끝에 이러한 행정청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행정청의 주장, 피고의 주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자 치유했다 이거야. 나중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가 됐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가 타당하냐? 네, 이게 중점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나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해가면서 들어가야지. 2번 이유 제시의 의의. 이유 제시의 의의. 또 이제 개념을 밝히고 이유 제시라 하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그리고 처분의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행정청의 의무이다.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리고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기능을 또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행정청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법원의 입장.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이유 제시 생략 가능성. 생략 가능성. 이거 이제 충분히 알죠. 어떤 3가지 경우가 있더라. 생략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요구하면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안의 경우가 사안의 경우는 어떻다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어떤 위법함이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유 제시 하자에 이유 제시가 결여된 처분, 여기가 결여된 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유 제시 하자가 무엇이고, 따라서 하자의 효과, 무효와 취소 중에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바로 취소 사유로 본다. 되게 쓰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문제에 또 이제 중심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5번. 아마도 이 문제는 하자의 치유의 문제를 이제 낸 겁니다. 이유 제시 하자의 어떤 치유 가능성. 치유에 대해서 쓰면 돼요. 치유 가능성과 치유의 시기. 자, 여기에 살짝 문제의 소재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문제의 제의라는데 왜 또 문제의 소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의문 가지실 수도 있어요. 문제 소재를 왜 또 써줘야 되지? 왜 그런 거 아니?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채점자에게 내가 지금 요거를 정신 차리고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어. 문제의 소재는 뭐냐? 피고의 주장은 현재 이유 제시 흠결의 하자라는 것은 나중에 적합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중에 적법한 이유를 제시했으니 치유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문제의 소재죠. 첫 번째로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 치유 가능성. 왜 치유 가능성을 논해야 되느냐? 무엇과 무엇이 충돌해요? 행정의 어떤 신중성, 적법성 이런 것이 충돌하고 행정의 능률성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부정하는 쪽은 바로 행정의 신중성,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 원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쪽은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부정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절충설이 있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 판례도 바로 그러한 입장이죠. 판례도 역시 이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긍정설이라고 하죠.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죠. 읽어보세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자이나 행정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는 행정의 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인정하다. 네, 이런 말들을 최대한 기억해가지고 멋있게 써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과연 하자의 치유의 시기가 문제가 돼요. 시기. 언제까지 가능하나에 대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행정쟁송 이전 시설. 그다음에 행정심판 중에도 된다. 행정소송 중에도 된다. 2번을 보시면 이제 판례. 판례는 바로 뭐라고?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입니다. 이전. 상대방이.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판례 문구를 그대로 써주는 게 좋지. 그래서 상대방의 불복 여부의 결정. 그리고, 불복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점. 이게 바로 행정쟁송 제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 여러분 생각을 이제 담으면 되는데, 뭐, 판례 입장을 취하는 게 좋겠죠. 무난하게. 그래서 이 언제까지 가능한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충돌하는 영역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불복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치유를 그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사안에 대한. 뭐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행정소송 기간 중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또 판례 견해에 비춰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 비로소 그 처분의 이유를 부과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제가 일부러 지금 막 쓰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당하지 않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분 굵은 글씨 문제를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앞에 이제 21번 문제 보면 맨 끝에 그 40점이라고 쓴 바로 앞에 피고의 이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질문자가. 타당한가 물어봤으면 결론도 어때요?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꼭 반드시. 점수 차이는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까지는 써버리고 야 이거는 뭐 행정소송 중에 한 것이므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만 해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물어본 대로 보내지. 물어본 것을 답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안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론을 별도로 또 써줄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여기 문제 제기를 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쓰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1번에 맞춰서 대응하는 6번을 또 써줘야 돼요. 결론. 여기서 분명히 사안의 결론을 내려는데 뭘 또 결론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답안지니까 어쩔 수 없어. 답안지니까 이제 결론을 써줘야 돼요. 아까 문제 제기를 제가 여기 지운 거 3개를 했잖아. 그러면 3개 맞춰가지고. 결론 이렇게 내면 되겠죠. 사안의 경우는 절차법상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원구청장은 이유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안 했죠. 그래서 하자가 있었어. 그러면 하자의 치유가 문제가 되는데 노원구청장은 행정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이유를 부기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꼭 결론 내려줘야 돼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자, 보겠습니다. 22번. 요것은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조금 중간에 우리가 쉴 것 같아요. 중간 문제 다 풀지 않고 중간에 쉴 것 같습니다. 22번 보죠. 22번. 갑은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 허가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아
건축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A 행정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행정청은 갑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준다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전 통지를 생략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논하시오. 지금 이 업자는요,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었어. 이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돼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 정확한 거 모르는데 뭐 1년인가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내지는 2년 내에 건축을 착공해야 되냐 안 했다 이거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시점에 이제 불이행을 했어. 착공을 안 했어. 따라서 이 시점에 가서 건축허가를 이제 취소? 효력이 상실됐죠. 이제 건축허가가 이제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됐어. 건축허가 취소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취소가 정확히 안 됐네요. 보니까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하기에 건축 허가가 실효됐다.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요 공사 중지 명령은 이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침입적 처분이에요. 침입적 처분. 여러분, 침입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바로 이 시점에 사전 통지를 해야지.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만약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강행하면 손실보상금이 많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행정청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판단 자체가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도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논하시오. 여기서는 출제자가 아예 사전 통지라는 말을 네 번째 줄에서 써줬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에 사전 통지라는 말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어떤 하자가 있어요. 1번 보시면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 어떤 순서로 밟아나가는 게 좋을까요? 요 공사 중지 명령 있죠? 중지 명령에 이제 어떤 법적 성질을 알아보겠다. 수익적 처분이냐, 침익적 처분이냐, 법적 성질. 그래서 침익적 처분이라는 결론을 이제 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침익적 처분인 공사 중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이 결론은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별한 사안이죠. 이게 사전 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 많은 액수의 손실 보상금을 기대하면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 경우가 사전 통지의 생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또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자, 2번에 해가지고 이러한 공사 중지 명령 있죠? 공사 중지 명령은 하명의 하나입니다. 하명.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죠. 그래서 이것의 법적 성질. 그러니까 이런 하명이라는 걸 살짝 여러분 한 줄 정도로 이제 하명이다라는 걸 써줘도 되고,
재규제는 이제 안 썼죠. 안 쓰고 바로 이것이 침입적 처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돼요. 침입적 처분이라 하면 뭐죠? 당사자가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안을 쓸 때 그냥 이것도 역시 침입적 처분이다. 이렇게만 쓰면 좀 밋밋하니까 뭐라고 써줄까요? 자,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은 왜 내려졌냐를 거기 써줬네요. 사안의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았지만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축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침해적 처분이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처분이 됩니다. 사업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침입적 처분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중지 명령, 아까 제가 이유 제시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저 아까 빨간색 부분에 그러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 이때 또 뭐야? 이유 제시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 제시. 이유 제시는 뭐 약방의 감촉격으로 들어갑니다. 이유 제시하자 여보. 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생략 사유가 있으니까 생략 사유 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 써주면 되고, 이 사안의 경우는 과연 이유 제시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냐, 이유 제시를 꼭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공사중지 명령은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분명하지 않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됐으면 기재했다면, 이런 식으로 기재해야 돼요. 당신이 왜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했다면 하자는 없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과연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약간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전 통지. 사전 통지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전 통지의 의의부터 써주면 되죠. 사전 통지의 의의 뭐라고 쓰면 돼요? 사전 통지의 의의. 사전 통지는 행정청이 조사한 사실 등 정보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사자 등이 충분히 여기에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대상은 이렇게 침입적 처분이다. 상대방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처분이다. 그리고 사전 통지의 내용, 무엇을 사전 통지합니까? 그러니까 처분의 제목, 상대방의 성명이나 명칭, 처분의 내용, 처분의 근거, 처분 결정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절차 어디에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사전 통지 기간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에 예외가 있어요. 사전 통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일지라도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거 다 했어요 앞에서. 여러분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어떤 자격이 없어졌을 때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됐을 때, 그리고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할 때, 이럴 경우에 사전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사후 조치가 필요해요. 사전 통지를 이러이러한 경우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이유를 밝히고요.
혹시 긴급한 경우에는 그냥 처분을 먼저 해놓고 신속한 처분이 필요할 때는 처분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그 사유를 알리면 되겠습니다. 사전 통지,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치맥적 처분을 하는데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위에서 봤던 그러한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 위법해서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론을 내려줘야죠.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의 핵심은 바로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노리고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생략 사유에 비춰봐가지고 여기 있죠. 생략 사유. 이것이 과연 긴급한 경우냐? 왜냐하면 공사 중지 명령 이외에도요. 나중에 혹시 상대방이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뭐 원상회복 명령 같은 게 있어요. 시정 명령이 있겠고 다른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처분을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을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생략하게 되면 이것은 뭐 처분,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론, 이 사건은 위법하다. 이 사건죠. 그래서 5번에 문제 해결. 다시 정리해 주면 됩니다. A 행정청이 한 공사중개명령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처분이다.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전 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써놓고 보니까 판례를 써주지 않았네요. 아까 썼습니까? 네, 판례. 판례를 어딘가 명시해줘야 돼요. 판례. 분명히 이 사안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23번 계속하겠습니다.